라오스에서 만난 여자, 킬리만자로의 표범, 세상을 입으로 내뱉는 말에 향기를 지닌 사람도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라오스에서 만난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늘씬한 흑인 여자와의 대화에서 말에도 향기를 지닌 사람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 한국에서는 공원이나 간이 쉼터 있는 벤치에 다른 사람, 더구나 여자가 앉아있다면 옆에 앉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엄두조차 못 내겠지만, 여기는 라오스라서 약간 다르지요. 케냐에서 왔다는 그녀를 처음 만난 데는 새로 이사를 온 강마을, 메콩강이 동네를 휘돌아서 흐르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요. 이 동네에 하나 있는 이발소, 단골로 가는 이발소 앞 그늘이 두꺼운 고목나무 아래 놓인 통나무로 만든 벤치에 앉은 왜소한 몸매의 흑인 여성, 민소매에 반들반들 인기가 흐르는 양쪽 어깨의 검은 피부,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 그녀의 첫인상은 그랬지요. 이발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 흑인 여자는 옅은 갈색으로 염색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질하며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쫄바지 차림의 흑인 여성. 여행객이 어떻게 이렇게 후미진 마을까지 왔을까?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고개를 까딱하면서 손을 살짝 들어 보였는데, 흑인으로서는 다소 왜소한 몸피를 지닌 여자였고, 손등이 검어서 그런지 들어 보인 손바닥이 유난히 희게 보였는데, 아무리 늙었지만 그래도 남자인데 처음 보는 남자에게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옅은 미소까지 보내는 흑인 여성. 한국 여자들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케냐의 그 여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옆에 앉으라는 듯 자신이 앉은 옆자리에 떨어진 낙엽을 손바닥으로 썰어 주었는데, 이발소보다는 그 흑인 여성과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노닥거렸는데, 세상에는 입으로 내뱉는 말에 향기를 지닌 사람도 있다는 걸 느꼈는데, 어디서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냐? 케냐다. 케냐가 소말리아 아래쪽에 붙은 적도를 물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경제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여자를 만나고 변한 건 그게 왜 궁금했을까요? 아프리카 여자가 이 라오스까지 여행을 오다니 좀 의아하기도 했고, 그 이발소에는 이발사람은 젊은 주인 혼자인데 현지인 하나가 이미 머리를 깎고 있었고, 아마도 케냐에서 왔다는 여자의 남편인지 친구인지 흑인 하나가 대기 중이라서 유배지에서 늘 혼자 지내니 대화 상대가 없어서 현지 라오스 말을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도무지 라오스 말을 익힐 수가 없기에 순전히 노닥거리기 위해서 보온물통에 커피를 두어 잔 남짓 타서 들고 갔는데, 여자 옆에 앉아 어눌한 영어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스마트폰을 열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케냐를 검색했죠. 이 나라 라오스는 영어가 참 안 되는 나라거든요. 옛날 프랑스 지배를 받았고 중학교 4학년이 되어야 겨우 알파벳을 익힐 정도로지요. 이 나라에서 영어를 쓰기는 참 오랜만인데, 나이가 36이라는 흑인 여자가 묻는 말에 이 욕쟁이는 라오스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니 의외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했더니 그건 알고 있었는데, 한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몸짓이나 억양 상당한 레키테드를 지닌 듯해서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칼리지 티처, 교수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케냐라고 하면 마라톤, 마치 사막에서 기린처럼 뛰는 육상 선수가 많다는 걸 떠올리며 찾아보니까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 화폐는 실링이라는 단위를 쓰며 인구는 한국보다 약간 많던데, 놀란 건 우리는 대개가 아프리카는 소말리아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선입견에 있었는데, 케냐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녀가 산다는 나이로비라는 도시는 정보를 모르고 갔던 유럽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발달했다는 사실, 오늘 참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핸드폰에 뜬 사진을 그 여자에게 보여주며 여기가 나이로비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고요. 그 대답을 하는 흑인 여자의 말에는 뭔지 모르지만 향기가 스민 듯 했지요. 그 여자에 의하면 우리가 쓰는 아프리카라는 말 끝말 카는 라틴어로 대륙을 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지요. 아메리카는 이탈리아 항해사 아메리고 페스푸치에 의해서 발견된 땅이기에 아메리의 땅이라는 뜻에서 아메리카로 불리는 거고, 그 여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신대륙을 발견한 리가 콜럼버스가 아니었나 그런 의심할 겨를도 없었던 건, 이미 그 여자의 말이 지닌 향기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였고, 대화를 나누는 내내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기도 했고,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격이 없이 옆에 앉은 이 욕쟁이의 무릎을 툭
툭 치기도 했고 내내 웃음을 물고 애교스러운 몸짓과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참말로 세상에는 내뱉는 말에 향기를 지닌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뭐든지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지요. 물론 이발사와 마시려고 가지고 갔던 커피는 그녀와 함께 이미 마신 뒤였고 한참 이야기하던 여자가 킬리만자로를 들먹였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뭘 근거로 킬리만자로는 추운 지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적도 부근에 그런 만년설이라니 욕쟁이의 선입견에는 그게 영 어울리지 않았던 모양인데 인터넷을 켜고 있었으니 바로 눌러서 확인하니 탄자니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킬리만자로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걸 파악하는 순간 그 흑인 여자가 잘 빠진 킬리만자로의 한 마리 표범처럼 보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었나 모르겠는데 이 더운 나라 라오스 강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년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설산에서 굶주린 표범은 바로 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흑인 여자가 신혼여행으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메콩강을 찾았다는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나이에 상당히 늦은 결혼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4번째 결혼이라고 했고 더 놀라웠던 건 전 남편 세 댁에서 난 아이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 셋이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그녀의 말에 지닌 향기가 사라지고 그 여자가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담배 냄새 때문에 고역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들은 이야기가 돈으로 굶주린 표범의 욕구를 충족했다는 이야기 같았는데 손해를 본 건 없지만 농락당했다는 기분이 들면서 돈이 있으니 4번째 남편도 단물이 빠지면 버리고 5번째 남자를 갈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드니 말하는 몸짓과 억양에 아무리 향기를 실어도 이야기의 본질에 인간적인 측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말의 향기는 바로 부패된다는 걸 알았고 역시 말이 지니는 향기의 진원지는 이야기의 성격 그 자체에 묻어나는 아름다움과 진실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더 앉아 있기조차 거북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흑인 여성보다는 라오스 오지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알파벳은 고사하고 제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산골 마을에서 가슴팍 훌렁 걷어붙이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촌부가 훨씬 거룩한 향기를 지닌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천박한 대학 교수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는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발을 마친 흑인 남성 그러니까 그녀의 4번째 남편이 나오니 이 늙은 욕쟁이를 두고 한국의 친구라면서 저보다 3살이나 어리다는 남편에게 소개했는데 내가 왜 네 친구야. 다소 불쾌했는데 더 과관인 건 남편이 오토바이 뒤에 타려다가 뭐가 아쉬운지 쫓아와서 이 욕쟁이 허리를 슬쩍 껴안으면서 볼에 기습적으로 키스를 쭉 하고 제 남편 오토바이에 올라앉았는데 이건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가치관의 혼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화를 낼 수도 없고 머뭇거렸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활짝 웃으면서 See you again을 외치고 떠나는데 문화의 이질성에 관해서 잠시 생각을 했지요. 언젠가 라오스 야시장에서 서양의 젊은이를 만났는데 우연히 야시장 난전에서 같이 가게에서 같은 종류의 면도기를 사게 되었는데 서로가 이 기종이 좋다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젊은 서양의 친구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아마도 그 친구는 가격을 모르는 듯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엉덩이를 툭 쳤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면 친근감에서 그럴 수도 있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불쾌하는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만족해하던 전동 면도기도 사지 않고 가면서 가다가 돌아서서 또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따지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 광경을 본 난전의 주인이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저런 나라는 동성연애자가 많으니 남자지만 그렇게 엉덩이를 치면 동성애자로 생각하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는데 참말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뜨끔하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케냐의 킬리만자로 표범에게 무례하다고 화를 낼 것만 아니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서양의 그 젊은 여행객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은 이 욕쟁이가 라오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기관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